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 의사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 드시고 활동적으로 지내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사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혹시 집안을 둘러보시면서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인데 차마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이 있다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도 모르게 잡동사니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먼지 쌓인 오래된 가구, 몇 년 동안 들춰보지 않은 서류 더미, 구석구석 숨겨둔 추억의 물건들까지요. 하지만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칠순, 쉬순. 생신을 맞이하시기 전에 꼭 정리해야 할 집안 물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믿어보세요. 이건 단순히 집을 치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집을 더 가볍고 관리하기 쉬우며 어르신들이 지금 누리셔야 할 그 멋진 삶과 더 잘 어울리는 공간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을지 모르는 집안의 흔한 골칫거리 6가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던 물건이든 더 이상 쓸모없는 낡은 물건이든 혹은 은근히 일상에 스트레스를 더하는 물건이든 이것들을 왜 떠나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놀라운 해방감을 가져다 주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리라는 것이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를 얻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낡고 쓰지 않는 가구. 집안을 어지럽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종종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바로 너무 낡았거나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구들입니다. 살다 보면 여분의 의자, 탁자, 수납장 등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한때는 유용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귀한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죠.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기능적이지도 편안하지도 않은 가구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물리적인 부담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앉지 않는 거실 구석에 부피 큰 안락의자를 생각해 보세요. 혹은 몇 년 동안 대가족이 모인 적 없는 커다란 식탁은 어떤가요? 열 때마다 뻑뻑해서 짜증나는 서랍장은 또 어떻고요? 이런 물건들은 더 이상 우리 삶의 보탬이 되지 않고 공간만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구가 너무 많으면 집안을 돌아다니기 어려워지고 물건에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이 커지며 너무 많은 물건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 74세를 예로 들어볼까요? 수십 년간 같은 집에서 살아오신 영수 어르신은 세월이 흐르면서 물려받거나 샀거나 친구들에게 받은 가구들을 모으셨습니다. 한때는 아늑했던 집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청소 시간은 더 오래 걸렸으며 어떤 방은 쉬는 공간이라기보다 창고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따님이 방문해서 거실에 의자가 5개나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건 2개뿐이라고 무심코 말했을 때 영수 어르신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요. 그래서 어르신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 하나부터 시작해서 더 이상 실제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물건들을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다리가 흔들리는 고장난 의자, 버렸습니다. 방을 가로질러 다니기 힘들게 만들었던 거대한 커피 테이블,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치울 때마다 예상치 못한 감정, 바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집이 더 넓어 보이고 더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살기가 더 편해졌습니다. 가구가 그렇습니다. 유용할 때는 삶을 향상시키지만 그저 짐이 될 때는 조용히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공간을 어수선하게 만듭니다. 집처럼 느끼기 위해 가구로 가득 채울 필요는 정말 없습니다. 사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남아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됩니다.
만약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붙들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걸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지? 바로 대답하기 어렵다면 이제는 떠나보낼 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게 이동하고 청소하기 쉽고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집이 공간만 차지하는 쓰지 않는 의자나 탁자보다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혀 입지 않는 옷.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맞지 않게 된 정장, 수십 년 전 특별한 날을 위해 샀던 드레스, 서랍 속에서 손길이 닿지 않는 오래된 티셔츠 더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칠순 전에 옷장을 제대로 살펴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이 모든 옷이 정말 다 필요할까? 왜냐하면 사실 입지 않는 옷으로 가득 찬 옷장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불필요한 혼란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옷에는 추억이 깃들기 마련이죠. 중요한 행사에 입었던 재킷, 예전에는 좋아했지만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청바지, 옷장 바닥에 놓인 낡은 신발까지도요.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옷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조용히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오래된 옷을 버리는 것은 과거를 떠나보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옷장은 과거의 우리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정희 어르신 72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르신의 옷장은 옷으로 가득 찼지만 정작 자주 입는 옷은 몇 벌 되지 않았습니다. 80년대 드레스, 수십 년간 손대지 않은 재킷, 예쁘지만 신을 때마다 발이 아픈 구두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옷장 앞에 서서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좌절감을 느꼈는데 그중 대부분은 더 이상 실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은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옷장의 모든 옷을 꺼내서 세 더미로 나누었습니다. 좋아하고 실제로 입는 옷, 더 이상 맞지 않거나 불편한 옷, 그리고 혹시 모르니 보관하는 옷. 마지막 더미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들을 떠나보내기 시작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공간과 명료함, 그리고 실제로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옷장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옷을 정리할 때 얻는 진정한 핵심입니다. 단순히 천조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옷 입기가 더 쉬워지고 정말 즐겨 입는 옷을 찾기 쉬워지며 불필요한 짐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그 옷들이 옷장에서 잠자고 있는 대신 정말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니 옷장이 입지 않는 옷으로 넘쳐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필요할까? 맞지 않거나 불편하거나 몇 년 동안 입지 않았다면 이제 떠나보낼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옷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옷장을 가질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서 이 내용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두 번째라고 남겨주셔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권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유통기한 지난 약과 오래된 세면도구. 집안 정리에서 가장 간과되기 쉬운 것 중 하나는 아마 지금 여러분의 욕실 수납장 안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유통기한이 지난 약과 오래된 세면도구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진통제 병, 다 쓰지 못한 처방약, 사놓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쓰지 않는 스킨케어 제품 등일 수 있습니다. 어느새 서랍과 수납장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고 설상가상으로
그중 일부는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약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약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처방약을 혹시 모르니 보관하는 것은 해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진실은 만약 그 약이 다시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최신 상태이고 현재 건강 상태에 적합한 새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약병들을 치워두고 그것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더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실제 목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면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오래된 로션병, 언제 샀는지 모를 선크림 튜브, 10년 전에 쓰다만 향수, 이런 것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킨케어 제품과 화장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 자극이나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젠가 쓰겠지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보관합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아마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진호 어르신 75세를 예로 들어보죠. 어르신은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반창고를 찾다가 약 수납장을 열었는데 몇 년 동안 손대지 않은 병과 상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진통제, 반쯤 남은 항생제 연고 튜브,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은 약 처방전, 모두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시간을 내어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혹시 몰라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치우면서 수납장에 남은 모든 것이 실제로 안전하고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약과 세면도구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을 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치우면 정말로 의지하는 약들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오래된 세면도구를 없애면 일상이 단순해지고 사용하는 모든 것이 신선하고 효과적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동안 약 수납장이나 욕실 서랍을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약들을 살펴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안전하게 버리세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처방약이라면 그냥 두지 말고 적절히 폐기하세요. 세면도구에 관해서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세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아마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보내고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는 단순함을 즐기세요. 네 번째, 오래된 서류, 문서, 그리고 읽지 않는 우편물. 가장 흔한 형태의 잡동사니이면서도 무시하기 가장 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종이입니다. 수년에 걸쳐 탁자 위, 서랍 속, 오래된 폴더 안, 심지어 혹시 몰라서 보관해둔 상자 안에까지 쌓입니다. 오래된 고지서와 만료된 보증서부터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사용 설명서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가정에 있는 불필요한 서류의 양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칠순이 되기 전에 이것들을 관리할 때입니다. 종이 더미는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서를 찾으려는데 몇 년 전에 버렸어야 할 서류 더미를 뒤져야 할 때 얼마나 답답한지 생각해 보세요. 혹은 개봉하지 않은 우편물이 계산대 위에 쌓여 마치 항상 무언가에 뒤처진 것처럼 느끼게 할 때 얼마나 압도적인지 생각해 보세요. 현실은 우리가 보관하는 대부분의 서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예상치 못한 안도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순자 어르신 73세의 경우를 보죠. 어르신은 수십 년 전의 문서로 가득 찬 파일 캐비닛 전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공과금 고지서, 오래전에 잊힌 구매 영수증, 심지어 1980년대의 세금 신고서까지 보관할 실질적인 이유 없이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보험 서류를 찾기 위해 애쓰다가 자신의 서류 작업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오래되고 관련 없는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모든 것을 살펴보고 실제로 중요한 문서만 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업이 끝났을 때 그녀는 서류의 양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필요한 것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서류를 정리하면 집안의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의 공간도 확보하게 됩니다. 우편물 더미, 오래된 문서 더미, 다시는 필요하지 않을 것들로 가득 찬 폴더를 볼 때 오는 정신적 혼란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오늘날의 기술 덕분에 대부분의 중요한 기록은 디지털로 접근할 수 있으므로 모든 것의 실제 사본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비판적인 시각으로 서류를 분류하세요. 몇 년 동안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라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된 은행 거래 내역서와 만료된 계약서는 파쇄하세요.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설명서는 재활용하세요. 필수적인 법률, 재정, 의료 문서만 보관하고 실제로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리하세요. 우편물에 관해서는 쌓아두지 마세요. 광고 우편물, 즉시 버리세요. 청구서, 지불하고 필요한 것만 파일에 보관하세요. 절대 읽지 않는 뉴스레터나 잡지, 구독을 취소하세요. 목표는 간단합니다. 진정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서류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서 이 내용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네 번째라고 남겨주셔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가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전혀 사용하지 않는 주방용품. 주방은 어느 집에서나 가장 어수선한 공간 중 하나죠. 그렇지 않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적인 목적이 없는 물건들을 쌓아두기 쉽습니다. 짝이 맞지 않는 용기로 가득 찬 수납장, 전혀 사용하지 않는 조리도구로 꽉 찬 서랍, 먼지만 쌓여가는 오래된 냄비와 프라이팬 등. 칠순이 되기 전에 주방을 필요 이상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잡동사니를 치울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주방용품을 보관합니다. 결코 오지 않는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고 있는 화려한 접시 세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몇 년 전에 샀지만 그 이후로 손대지 않은 소형 가전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도구를 서너 개씩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걱 컬렉션, 여러 개의 커피 머그잔, 혹은 짝 맞는 뚜껑이 없는 플라스틱 용기가 넘쳐나는 서랍.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물건으로 가득 찬 주방은 삶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강태식 어르신 76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르신은 수십 년간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방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기와 조리도구로 가득 찼습니다. 손대지 않은 믹서기, 푸드 프로세서, 토스터기가 있었습니다. 수납장에는 접시와 유리잔이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은 언제 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도구들로 빽빽했습니다. 무언가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찾기 위해 잡동사니 속을 뒤져야 했습니다. 어느 날 프라이팬을 찾다가 사용하지 않는 베이킹 시트 더미를 넘어뜨린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그래서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방을 한 구역씩 살펴가며 스스로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걸 실제로 사용하나? 대답이 아니오라면 옆으로 치워두었습니다. 중복되는 물건, 버렸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향신료와 식료품, 버렸습니다.
몇 년 전에 사서 한 번 사용했던 제빵기. 기부했습니다. 작업이 끝났을 때 그의 주방은 완전히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기능적이고 더 정리되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사용하기 더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주방용품을 버리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작동하는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요리가 더 간단해지고 청소 시간이 줄어들며 더 이상 어수선한 조리대나 꽉 찬 수납장에 압도당하지 않게 됩니다. 좋은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넘쳐나는 주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들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주방을 둘러보세요. 수납장을 열고 서랍을 확인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이 언제지? 몇 년이 지났거나 먼지만 쌓이고 있거나 혹시 몰라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 떠나보낼 때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용하는 것만으로 가득 찬 주방은 관리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더 순조롭고 즐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6번째,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추억의 물건. 의심할 여지 없이 정리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추억이 담긴 물건입니다. 오래된 편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선물, 지난 휴가 기념품, 또는 수십 년 전의 추억으로 가득 찬 상자들. 이런 것들은 감정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버리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칠순이 되기 전에 이 추억의 물건들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아니면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억의 물건을 버리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관합니다. 돌아가신 친척에게 받은 선물, 오래전 생일 축하 카드 더미, 자녀나 손주의 어린 시절 기념품. 이런 것들은 중요한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지만 쌓이기 시작하면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추억은 물건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양의 추억의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것은 과거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관리하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윤미경 어르신 78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어르신은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온 오래된 편지, 기념품 상자들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을 때 몇 년 동안 들여다보지 않은 물건들로 가득 찬 창고 전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든 버린다는 생각이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물건들에 얽힌 추억을 잊으면 어떡하지? 버리는 것이 인생의 일부를 지우는 것처럼 느껴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때 어르신은 관점의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대신 선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몇 가지만 보관했습니다. 결혼 앨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편지, 몇 통, 미소 짓게 만드는 작은 기념품 컬렉션. 나머지는 떠나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용할 수 있는 물건들은 기부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만 물리적으로 보관할 필요는 없는 물건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예상치 못한 감정,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추억의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과거를 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를 온전히 즐길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고를 간직하고 나머지는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짓누르는 물건보다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들로 자신을 둘러싸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축복보다는 부담이 되는 추억의 물건들을 붙잡고 있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형성한 사람들과 경험들을 기억하기 위해 모든 편지, 모든 기념품을 보관해야 할까요? 아니면 집안의 공간을 확보하면서 마음속에 추억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인생의 2단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먼지를 모으는 것들이 아니라 매일 당신에게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서 이 내용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6번째라고 남겨주셔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가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생각,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논의한 6가지 집안 물건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칠순 전에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 이상입니다. 더 가볍고 관리하기 쉬우며 살고 싶은 삶과 더 조화를 이루는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떠나보내는 각 물건은 손실이 아니라 단순함, 명료함,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이 물건들 중 어떤 것이 당신의 집에 있나요? 이미 당신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가구를 버리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서류, 사용하지 않는 주방용품, 또는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는 추억의 물건들의 혼란 없이 삶이 얼마나 더 쉬워질지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영상이 정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유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삶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즐겁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가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기억하세요, 친구 여러분. 인생은 길 위의 물건들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여정 그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진정으로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들로 자신을 둘러싸세요. 나머지는 떠나보내면 집안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마음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가장 먼저 정리하고 싶다는 영감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더 많은 팁을 원하시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